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제 연배 혹은 더 어르신인 구독자 여러분은 가난한 세월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남편과 저 역시 젊은 시절부터 치열하게 살아야 했어요. 남편은 경남 지역 소작농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농사짓고 살기 싫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22살 청년이었습니다. 도주먹 불끈쥐고 천막 나이트 웨이터부터 과일 노점상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던 남자였죠. 남편과 저는 관악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젊음과 패기만은 가득했던 시절,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결혼식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대단한 행사가 아니었죠.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그날 남산에 가서 데이트하고 명동 돈가스를 먹은 것이 우리만의 결혼식이었죠. 가난이 얼마나 지독한지 사무치게 알고 있는 우리 부부는 혼인한 날 같이 맹세를 올렸어요. 우리 자식들만큼은 굶는 서름, 돈 없는 서름 모르고 키우자. 남편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과일 노점상을 하던 시장의 식자재 마트 사장이었어요. 남편은 가슴속에 자기만의 마트를 가진 사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그 사장과 친해지면서 결국 직원으로 뽑혀 마트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남의 마트라고 해도 누가 보면 그 마트 주인은 남편인 줄 알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트 사장도 남편의 공을 인정하고 거의 모든 일을 가르쳐주고 맡기기까지 했죠. 그런 6년의 세월 끝에 남편은 좋은 기회를 거머쥐게 됩니다. 마트 사장이 식구들과 함께 이민 갈 예정이라면서 마트를 권리금도 거의 안 받고 넘겨주겠다는 거죠. 좋으신 사장님 덕분에 남편은 그동안 월급을 모아놓은 돈을 모두 드리고 마트의 주인이 됐어요. 남편이 식자재 마트를 새로이 맡으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보고 사는 그런 일반적인 시스템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남편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홍보했어요. 우리 식자재 물건을 몰라서 처음 거래하시기 꺼려지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건 받아보시고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우리 가게로 오세요. 이 물건 가져가고 내 돈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불평 불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그뿐이 아니었죠. 쌀가게 자전거라고 옛날 자전거가 있어요. 우리 바깥 양반은 그걸 타고 나가서 식자재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떡볶이부터 커피까지 다 배달해주는 세상이라지만 우리 때야 배달이 어딨나요. 그렇지만 어디든지 배달해준다는 우리 가게의 철칙을 믿고 많은 손님이 찾아주었습니다. 특히 장사하느라 바쁜 소매상들에게는 좋은 물건을 정확한 시간에 배달해주는 방식이 환영받았죠. 어린 자식들 굶기지 않기 위해 시작한 식자재 장사는 30년 뒤 직원이 20명 가까이 되는 꽤 큰 마트로 성장했습니다. 세운 식자재 마트. 우리 아들 이름을 따서 번듯하게 간판도 달고 나니 우리 부부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역시 야채는 세훈이 내가 최고야. 다른 데는 배달시키면 시들시들한 거 갖다 주는데 여기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산 것보다 이 더 좋은 것을 배달해주니 마음 놓고 주문할 수가 있다고.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배달까지 해줄 수 있어요? 여기는 아주 따봉이요, 따봉. 제 인생에서 자랑거리는 우리 동네에 소문난 알짜배기 마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부모 밑에서 고맙게도 우리 아들은 똑똑하게 잘 커주었어요. 명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BA 석사까지 수료한 인재 중의 인재였죠. 남편과 내가 돈을 버는 큰 기쁨은 바로 우리 아들의 학자금을 대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우리 부부는 배움에 대한 갈증에 아들을 통해 대리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렇게 앞만 보고 바삐 살다 보니 어느덧 남편 나이가 환갑이 넘어갔고 이제 슬슬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심장을 콕콕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종종 받는다고 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았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남편의 심근경색증에 걸린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나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도 줄일게. 그러면 내 심장도 곧 튼튼해지겠지. 남편은 자신의 병을 듣고 놀랐을 텐데도 도리어 제 걱정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불안해진 우리는 슬슬 우리 마트를 물려줄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에겐 똑똑한 아들이 있지 않아요? 이번에 유학에서 돌아오면 우리가 한번 잘 얘기해 봅시다. 그렇지. 내 아들 세훈이가 있었지. 이 어린 애 나도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이서방도 있지 않소. 우리 애들은 일남일녀로 장녀인 딸아이가 결혼해서 사위와 살고 있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난 얼마 뒤 사위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난처해진 사위를 생각해서 남편은 우리 마트에서 잠깐 일하는 게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위는 그런 남편의 부탁을 감사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마트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죠. 우리 이서방은 건강하지, 심성 좋지, 성실하기까지 사람이 참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배움이 좀 짧았습니다. 사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문 배달이나 녹즙 배달 같은 일을 시작으로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사돈댁 형편이 꽤나 어려워서 맏아들인 사위가 집안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서방이 함께 마트에서 일하고 있으니 든든하고 너무 좋죠. 그래도 명색이 큰 마트의 사장님을 하기에는 사위의 학력과 경영 능력이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네, 우리 사위도 참 좋지만 그래도 일단 아들에게 먼저 제안해 봅시다. 아들이 대학에서부터 유학생활까지 경영학을 전공하는 것을 보아하니 아마도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우리 마트를 물려받을 생각이 있겠구나 싶어 저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들이 귀국해서 환영 회식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그간 열심히 공부하느라 참 고생 많았구나. 그래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이라도 있는 게냐?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데 이제 슬슬 취직 자리 알아봐야죠. 그래. 사실 얼마 전에 너희 아버지가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어. 아버지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단다. 앞으로 아버지도 와서 우리 마트에서 함께 일해보면 어떻겠니? 아버지 사업도 물론 좋죠. 맨손으로 지금 사업체로 일본 아버지는요, 높이 평가하고 기업가로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트를 맡기에는 서로 가는 길이 달라요. 저는 대기업이나 IT 선도기업에서 일하는 꿈을 꾸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아버지 가게를 맡을 사람이 명문대 MBA 경력까지 필요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아들은 우리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고 자기가 알아보던 회사 중 한 군데에 취직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마트 경영을 물려주려던 저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우리 남편은 건재했고 이서방도 함께 잘해주고 있으니 말이죠. 하루는 남편이 밝은 얼굴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봐 안 사람, 이번에 우리 어머니 묘소에 좀 다녀오고 싶은데 창녕에 간 김에 주변도 휘 둘러보고
여행도 하고 옵시다. 뜬금없이 갑자기 어머님 묘소요? 벌초할 때도 아니고 설날에 하루 쉬는 것도 아까워하던 양반이 웬 여행을. 내가 그동안 우리 안사람 고생 참 많이 시켰지. 마트 한다고 하루를 제대로 쉴 수가 있기라나. 그래도 나이가 들고 나면 애들한테 좀 맡기고 여행도 다니고 꽃 구경도 하고 좀 그렇게 살 걸 그랬어.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고 하더니 전과 다르게 약해진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찡하더군요. 그래서 마트는 우리 사위랑 직원들에게 맡기고 2박 3일로 남편 고향인 창녕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내려간 남편은 참 좋아했죠. 몇 년 뒤에 창녕에 땅도 하나 사서 집 짓고 내려와서 살자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평생 마트 하나만 보고 산 남자가 이런 촌동네에 와서 심심해서 어찌 사냐고요? 그러게 말이오. 생전 안 해보던 생각까지 들고 이제 내가 가을을 타나. 그때 갈대밭 앞에서 환하게 웃던 남편은 이제 제 곁에 없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3일 뒤에 남편은 주무시다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아침 일찍 나와 보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60대면 한참 청춘인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뜨다니. 아마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던 탓에 일찍 생을 마감하고 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들, 딸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으로 우리 새엄마트는 처음으로 3일간의 휴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조문객이 오시고 남편의 죽음을 애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남편이 참 잘 살아왔던 모양이에요.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남편의 발인까지 무사히 마치고 우리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저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이서방에게 마트 경영을 맡기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날이 여러 날이었죠. 제가 몸을 보전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아버지 일 있고 나서부터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네요. 이 아들이 앞으로 도와드릴게요. 마트가 사실 제 것이 아닙니까? 이름도 제 이름과 같은 세운 식자재 마트. 앞으로 제가 아버지 뜻을 이어서 우리 마트 경영을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 마트를 맡아준다면 저로서는 너무 안심이었죠. 그래도 장손이라고 이렇게 다니던 직장을 마다하고 우리 마트를 선택해준 아들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참 어려운 결심했구나. 다니던 직장이 좋은 곳이었는데 아쉽지 않겠니? 지금은 너희 매형도 있고 하니 급하게 그만둘 필요 없어. 아, 어머님, 그래도 그이가 어렵게 결정한 거예요. 오직 어머님 생각해서 우리 남편이 마트를 책임져야죠. 결국은 저희에게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양 마시고 앞으로 아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시면 돼요. 어머님도 못 다니던 해외여행도 가보시고 하면 좋죠. 너희 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나 혼자 무슨 여행이고 호사냐. 그저 조용히 자식들 패키지지 않고 살다가 바깥 양반 곁으로 가야지. 아들 며느리를 물리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가 잘 있지만 저도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에 접어드니 불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 아들에게 마트 사장 자리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아들이 경영자 수업을 받는 셈치고 좋은 마트 일을 가르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 결심이 서자 저는 바로 사위와 딸을 불렀습니다. 아까 세훈이 다녀갔다. 그리고 고맙게도 아버지가 없는 우리 마트에 함께 해주겠다는구나. 그래서 이제 난 사장 자리에 명함만 밀어넣고 실질적인 경영과 운영은 우리 세훈이와 이서방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 엄마, 제가 마트 일에 대해서 이날까지 입된 적이 없었지만요. 이번 일은 좀 서운해요.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엄마 아빠 못지않게 마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세훈이한테 마트를 맡기겠다고요? 엄마는 세훈이가 갑자기 왜 마트를 맡겠다고 나섰는 줄 알기나 해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자기가 장손으로서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 내 결정이 너나 이서방한테 서운할 수 있어. 그렇다고 내가 이서방 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트도 한번 세훈이처럼 많이 배운 전문 경영인이 오면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니? 물론 마트 경험이 없는 세훈이에게 덜커덕 사장 자리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서방과 세훈이 모두 동등한 직책과 책임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잘하는 친구가 나중에 이 마트를 물려받게 되겠지. 아, 그래요. 엄마 말씀대로 많이 공부한 세훈이가 더 마트를 잘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주세요. 이서방만큼 우리 세훈마트에 진심인 사람은 아버지 말고는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세훈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었답니다. 엄마 아빠 생각해서 마트에 온 게 아니고 오갈 데 없어서 온 거라고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사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는요, 장모님 뜻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처남이 오더라도 뭐 저야 제가 하던 일 그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장인어른이 안 계셔서 손이 부족했는데 처남이 도와주면 뭐 우리 마트에도 잘 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위는 서운할 법도 한데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딸의 말을 듣고서야 아들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에 마트에 오겠다고 한 것을 알고 속으로 좀 놀랐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아들이 말을 해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쨌거나 제 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많이 배운 우리 아들의 경영 능력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마트의 전체적인 자금, 유통, 세무 출납 등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서방은 지금까지 잘해왔기에 전체적인 직원 관리, 매장 관리, 고객 응대 등 몸을 쓰는 현장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윽고 저는 마트 직원들에게 앞으로 우리 마트는 조 부장과 이 부장 두 사람이 주축으로 이끌고 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제 예상보다도 더 자주 두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원래 가족 간의 우애는 좋았는데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죠. 아이, 답답하네. 엄마, 매형이 사람이 좀 어딘가 나사가 빠진 거 아니에요? 아까 어떤 아줌마 손님이 와서 화를 내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직원 말이 그 제품을 사간 지 한 달도 더 된 선풍기인데 사용한 흔적이 많더라고. 딱 봐도 블랙 컨슈머, 진상 고객인 건데도 매형이 사과드리고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거요. 그래서 내가 매형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한번 저렇게 해주면 또 저런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나라고 그걸 왜 모르겠어. 그렇지만 만에 하나 진짜 우리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저 고객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우리는 고객을 놓치는 거야. 그리고 바코드로 조회해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아무래도 직원 실수로 불량 제품이 들어간 것 같아. 그랬니? 나는 네 말도 맞고 이서방 대처도 맞는 것 같긴 하다만. 그뿐이 아니에요. 늘 물건 떼오던 업체하고만 오래 거래하니까 이 업체에서 수작을 부려도 매형이 몰라. 딱 봐도 상태 나쁜 첨가물과 수산물을 그것도 비싼 가격에 사오니까 우리 마트 수익률이 그동안 안 좋았던 거예요. 아마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랑 엄마도 우리 손에 모르고 있었을걸요. 이게 다 제가 여기 와서 전문 경영인의 눈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마트의 변화, 그 첫 번째는
매형이 없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다 보니 잘못한 구석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어요. 그저 그 사람도 자기의 배움과 경력이 짧은 탓에 모르고 그랬겠죠. 다만 아들 말처럼 우리 마트가 더 번창하려면 사위보다는 아들 말을 따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조금 부족한 크기의 그릇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말이다. 네 매형은 지금까지 우리 마트가 있게 해준 공이 아주 크단다. 네 시선에서 부족한 점이 보이겠지만 그건 네가 잘 도와주고 함께 잘 운영하면 정말 좋겠구나. 하지만 제 그런 바람과는 달리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졸라댔습니다. 정작 사위는 아들에 대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엄마, 이래서 내가 우리 마트는 안 된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세우신 지 30년 동안 아직도 옛날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단골 고객 확보하겠다고 요란한 전단지를 돌리질 않나? 예분 1초가 바쁜데 돈 안 되는 소매점까지 찾아가서 배달해주는 이 시스템 이거 고쳐야 해요. 그런데 매형은 나이는 젊은데 사상이 고루해. 우리 아버지랑 다를 바가 없다고. 이 사람이 이래서 배워야 하는 건데 말이야. 말 조심해라. 여긴 직장이고 네 매형은 너보다 손윗 사람이야. 그리고 마트 안에서는 엄마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러고 보니 너 우리랑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네가 사장이라고 하고 다닌다며? 그 은행장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더라. 아들님께 이제 마트 경영을 전부 맡으신 건가요? 아직 얼마 안 된 신출내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엄연히 사장은 나고 너는 매형과 동등한 조부장. 알겠니? 난 다른 건 몰라도 네게 질서는 중요시한단다. 예, 유 사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마트가 더 부흥하려면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능력 있는 저도 역부족이에요. 보세요. 직원들은 하나같이 매형, 이 부장 말만 따르고 제 말은 무시한다고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 한국 속담 있죠? 딱 지들끼리 뚱뚱 뭉쳐서 저를 눈엣 가시로 보듯 하는데, 뭐 이해는 합니다. 다들 학력 딸리고 저 같은 엘리트가 질투도 나겠죠. 네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만 그건 어디에나 있는 텃세에 불과해. 너희 아빠는 그 시장 바닥에서 20평 남짓한 마트를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텃세에 시달리고 수모를 당했는지 알기나 하니? 내 하나 물어보자. 너 마트에 온 대로 직원들하고 회식한 적은 있니? 점심도 따로 먹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게 뭐 어때서요? 요즘 회사 분위기도 밥은 동료들끼리 같이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랑 같이 밥 먹기도 이게 좀 수준이 안 맞고 해서. 회식은 매형이 한 번씩 하는 것 같던데 경영자인 나까지 뭐하러. 직원 딸이 생일이라며 케이크도 사다 주고 뭐 직원 누가 아내가 임신했다고 애기 옷 선물해주고 자기들끼리 자주 회식도 하고 그러더만요. 어쨌든 이게 다 경영체계의 문제예요. 제가 사장 자리에 딱 있고 그 아래 매형이 마트 총책 맡으면 직원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좋아질 거라고요. 엄마, 어서 빨리 결단을 내려주세요. 더 이상 간보지 마시고. 어차피 엄마 마음속에 마트 주인은 장손이 나 아닙니까?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마트 말단 직원이어도 아들보다는 이서방에게 마음이 갈 것 같으니 말이에요. 차후 경영하면서 사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들은 사람을 얻는 방법조차 모르니 걱정이었습니다. 문득 작년에 남편이 한 말이 떠오르더군요. 당신 올해 우리 마트 매출 규모가 얼마인 줄 아나? 80억 조금 안 됐을까 그래요. 아쉽죠. 재작년부터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니.
아까 이서방하고 우리 올해 마트 정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야. 나도 당신과 똑같이 그랬어. 이서방에게 매출액을 내년에 10% 늘려보자고. 이서방이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글쎄요. 이서방 성격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아버님, 우리 마트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금? 수수익? 땅 부지? 그건 제가 마트 일하면서 느낀 바로는 사람입니다. 고객들의 수와 단골 고객의 충성도, 그리고 직원들이 마트를 내 집처럼 여기는가. 저는 사람만 보면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유는 알아서 따르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매출액 10%를 늘리는 목표를 현수막으로 내걸면 보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나를 쥐어짜는구나. 여기는 회사고 나는 부속품이지. 고객 입장에서는 내 지갑만 노리는구나. 여기는 날 뜯어내려는 마트니까 덜 사야지. 그거 참 일리가 있는 말이야. 내가 또 자네에게 한 수 배우는구만. 그럼 앞으로 어떤 사명으로 마트를 운영하면 좋겠는가? 오늘도 당신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 새우마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서방에게 마음속 깊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서방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 이제 와보니 나는 도리어 태물이 되었고, 무엇보다 이서방이 우리 마트를 제대로 보고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서방이 새로운 마트를 이끌어갈 미래가 기대되더군. 물려준다면 이서방 같은 사람에게 해야지 않겠나. 그렇네요. 어떻게 딱 당신 혈기왕성하던 시절 하던 말과 비슷한 소리라네. 그렇지만 요즘 사장 자리에 앉는 사람 중 고졸이 어딨겠어요. 나는 뭐 고졸이 아닌가. 아들은 마트 직원들 사이에서 겉돌고 윗사람으로서 군림하려고만 되니 슬슬 직원들의 원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무슨 마케팅 기법을 접목한다면서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강연을 시작하는데 이게 나이키에서 마케팅의 귀재 필립 라이트란 사람이 한 말인데 어쩌고 저쩌고. 아들이 일장연설을 하는데 한 직원이 질문을 했어요. 뭔 소리 하는지 이해도 안 되네. 요즘 달걀 상태 때문에 손님들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건 직원 여러분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대신 환불은 가급적 안 하는 선에서 대처하세요. 그렇게 애둘러서 우리도 말하겠다. 나이키가 뭘 중요해. 당장 어떤 문제 해결 하나 못 해주면서 말이요. 직원들이 돌아서서 그 이후로는 아들을 교육하겠다고 소집해도 듣는 척도 안 하더라니까요. 얼마 전 한 직원이 결제를 맡으러 저를 찾아와서 제가 제 아들 조 부장은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장님께 물어보면 해결도 잘 되니까 조 부장님하고는 좀. 그리고 일단 조 부장 사람이 좀 친해지기가 그렇잖아요. 나이도 젊은 것이 벌써 사장님인 것처럼 행세하니까 직원들 불만 많아요. 아참, 다음 주 재고 결산이랑 매출 현황 파악은 사장님께서 해주실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일은 조 부장이 맡은 일인데. 아직 사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조 부장 다음 주부터 일주일 휴가 내고 뭐 어디 해외에 다녀온다나 자랑하고 신났던데. 봐. 조 부장 휴가 얼마 전에도 다녀오지 않았어? 그랬지. 넉 달 전인가? 참네. 우리 이 부장님은 하루도 휴가 낸 걸 못 봤는데 말이야. 직원들의 이야기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직원들 볼낯이 없었습니다. 직원 사이에서 겉도는 사람이 윗사람이라고 지시만 하려더니 누가 반기겠어요. 게다가 근면 성실한 본을 보여주기는커녕
직원들 그 누구보다 일찍 퇴근하고 휴가를 써대니 직원들이 어떻게 따르겠냐고요. 살짝 화가 올라온 채로 저는 아들의 사장실로 불러서 다그쳤습니다. 너 말이다. 사장이 나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다음 주 휴가 가겠다고 했다면서? 너희 매형은 신혼여행 들어오는 비행기 한번 타보지 않았어. 직원들도 이렇게 긴 휴가는 내준 적도 없고 말이야. 근데 너만 이렇게 자주 긴 휴가를 떠나면 매형이나 직원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니? 사장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 받는다. 그런 말 나오지 않겠냐고. 뭐 어차피 매형한테만 얘기해두면 내가 휴가 사실이야 다 알게 되니까 그렇죠. 다음부터는 사장님 결제 먼저 맡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장님, 요즘 기업들은 주 4.5일째다 재택근무도 하면서 일과 휴식의 밸런스 중요한 화두예요.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휴가도 자주 가고 또 쉬는 거 중요시한단 말이죠. 농부도 아니고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는다고 일 잘할 거라는 그 편견, 그거 고쳐야 해요. 너 또 며느리 등살에 해외여행 가는 거지? 걔는 친구들하고 지난달에도 태국 다녀왔다더라. 하는 일 없이 집에 있는 여자가 아이들 살뜰 살림하고 애들 교육 전념하면 될 일이지. 멀쩡히 일하는 남편 졸라서 해외여행을 가, 친구들끼리 또 여행을 가. 아주 팔자가 좋구나. 엄마는 왜 또 애먼 아내 탓을 궁상맞게 누나나 매형처럼 저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가면 되잖아. 자꾸 불만만 갖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말이야. 네가 마트를 맡아봐서 알잖냐. 이 유통업이라는 게 쉬는 법이 없어요. 하루 쉬면 그날 공치는 손님이 또 우리 마트 찾아오리란 법이 어딨어. 몰라요, 몰라. 사장님, 아무튼 전 다음 주 휴가니까 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마트 수익 좋아진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설마 황금알을 낳는 거위 쫓아내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아들이 이렇게 배짱 좋게 긴 휴가를 낸다거나 글성실한 것은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입니다. 자기가 마트에 들어온 뒤로 마트의 영업이율과 매출액이 늘었기 때문이죠. 저도 아들의 경영 능력이 좋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불성실하게 굴면 잔소리는 할지언정 결국은 아들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들 덕에 매출도 상승하고 우리 마트는 탄탄대로를 달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구멍이 생기더군요. 근래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직원들은 고객 대응하느라 마트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대체로 웃음과 좋은 말이 오가던 우리 마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들 말대로 사위가 뭘 잘못해서 이 사단이 났나 싶어서 매장에서 지켜보았죠. 아니 요즘 여기 물건들이 왜 이래요? 질 좋고 싼 물건 파니까 운전해서 30분 거리에도 내가 역까지 오는 건데 이래서야 앞으로 이 마트 믿고 오겠냐고요. 아유,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사과 상태가 저희 마트로 들여올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상하네요. 아니 그럼 내가 진상 고객이라 멀쩡한 사과를 시들게 한 다음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 영수 좀 봐봐요. 사간 지 3일 만에 사과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그때 사위가 번개처럼 나타나서 고객분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고객님, 그러셨군요. 지금 보니 우리 마트에서 15년째 오시는 VIP신데 사죄드립니다. 제가 여기 마트 총책을 맡고 있는 이 부장이에요. 저에게 자세한 얘기해 주시고 또 그에 맞는 보상 다 해드릴게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사위는 소란했던 마트의 분위기를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 말이 사위가 요즘 질 나쁜 물건을 비싼 값에 떼온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것 같았어요. 이봐요 최 과장, 요즘 매장에서 이런 일 많죠? 조 부장이 얘기한 대로 아무래도 이 부장이 물건 납품을 잘못해오는 것 같네. 제 말을 듣던 직원 최 과장이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장님, 그건 제가 아는 거랑 아주 상당히 다른데쇼. 두 부장님끼리 불꽃 튀게 갈등을 겪어오는 것은 우리 마트에서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알고 계신 점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두 분이 다투신 이야기 들려드리자면 말이죠. 처남, 아버님 때부터 우리 마트의 전략은 무조건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야. 당장 초기에는 이익이 좀 까져도 상관없어. 내가 8년 동안 이 일하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사람들과 만나가면서 얻은 깨달음이야. 눈앞에 이익 계산만 하다가는 손님도 직원도 다 놓치는 법이라고. 이래서 작은 회사라도 전문 경영인이 앉아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경영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뭐 없던 시절에는 그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가 성공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만해졌습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달한다고요. 누가 싸다고 봐줍니까? 일단 비싸야 한 번 더 보고 고급지게 포장하고 비싼 척 굴어야 아, 저 물건은 좋은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그렇다고 질 나쁘고 싼 제품을 들여와서 포장만 그럴듯하게 내놓으니까 손님들 항의가 빗발치잖아. 당장이야 이익이 났겠지만 그 이후부터 환불해준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인지 알아? 그뿐이야. 이 일로 단골 손님 재방문율이 떨어진 이 수치를 좀 봐봐. 손님들 마음 떠나면 우리 마트 생명은 그 즉시 끝이야. 우리 직원들도 요즘 얼마나 고생하는데 직원들도 고객 항의가 많아지면 힘들어서 그만두기 십상이라고. 자네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건 웬만한 일에 따라주었지만 이번 일은 그렇게 안 되겠네. 뭐?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예요? 고졸인 매형이 MBA까지 하고 온 나를. 아뿔싸. 아들놈 얘기만 듣고 저는 지금까지 완전히 상황을 잘못 알고 있던 겁니다. 직원이든 지나가는 손님이 들어도 이서방 말이 100번 옳았어요. 아들은 제 학벌만 내세우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망시킨 것은 이뿐이 아니었죠. 지난번 해외여행 사건도 그렇고 며느리가 화근이었어요. 아들이 유학 가서부터 사귀었던 여자로 마트 오기 2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 집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이죠. 어머님, 예물 말씀인데요. 전 여자의 자존심은 가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루이비통 버버리 다른 브랜드는 다 있는데 명품 가방에 꼭 샤넬만 없네요. 그래서 결혼 예물로 꼭 샤넬 클래식 가방이 받고 싶어요. 어머님은 마트도 갖고 계시니까 그럴 여유 되시죠? 네? 저도 돈 잘 버는 마트 사모님으로서 명품백이야 2-3개는 갖고 있죠. 그렇지만 며느리가 요구한 그 샤넬 가방은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참 비싼 것이더군요. 문득 우리 딸 결혼할 때는 다이아 세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줬던 기억이 나서 저는 딸 며느리에게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죠. 역시 우리 어머님은 마트 사모님답다니까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 예물 반지 세트는요. 1,000만 원짜리 가방 받았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또 무슨 반지 세트냐? 난 그걸로 끝낼 게다. 엄마는 내가 언제 명품백 사달랬다고 이렇게 비싼 걸. 엄마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요. 나 이 가방 들고 다닐 데도 없어요. 이렇게 비싼 가방은 내가 업고 다녀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환불하고 대신에 그 돈으로 우리 남편 배달차 좀 바꿔줘도 돼요? 자주 고장나서 도로에 퍼져 서 있곤 하는데 내가 매번 애가 타더라고. 사고라도 날까 불안하고. 그 돈으로 배달차 바꿔줄게요. 허락하시는 거죠? 내 딸이지만 가족 이해할 줄 알고 쓸데없는 사치 안 부리고 현숙하게 가정을 지키는 참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며느리는 좀 아쉬웠죠. 저에게 원하던 예물 세트를 결국 아들에게서 받아냈던 모양이더군요.
아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을 600만 원이 넘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트에서는 달에 600만 원을 주었죠. 그동안 사위는 400만 원씩 주던 것에 눈치가 보여서 우리 사위도 동등하게 60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이 흥분해서는 저에게 따져 묻더군요. 매형도 나랑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 왜요? 나랑 매형은 스펙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같은 월급을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장인 내 입장에선 너희 둘은 동등한 직책 그리고 동등한 월급을 주는 게 당연한 거야. 네 입장에서 그리 느낄 수 있다만 따지고 보면 넌 이쪽 업계의 신입과 같잖니. 너희 매형은 8년 차나 되었고 그렇다면 이해가 될 것 같구나. 아니요. 전 엄마 생각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불만에 가득 차서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사위는 이날 이때까지 월급에 대한 말 한 번 없이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았는데 말이죠. 아들 월급이 600만 원이면 솔직히 30대 남자 벌이로 괜찮지 않습니까? 애기 하나 키우고 살면서 그 월급이면 오히려 적금 부을 돈이 남아야 정상인데 며느리는 늘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모양이더군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며느리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았어요. 뭐? 지난달 카드값이 600만 원이 넘게 나와?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카드를 많이 쓰는 거야? 내 월급이 600인데 카드값만 그렇게 나온다며? 내가 얘기했지 소비 좀 줄이라고. 됐어.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메꿔볼 테니까 앞으로는 조심 좀 줘. 아들이 마트에 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함께 지내면서 아들의 몰랐던 면에 며느리의 사치까지 점점 골치가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든 보듬고 가르쳐야지 생각하고 참았죠. 하지만 제 인내심에 시험하던 끝에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아주 싱글벙글하고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저에게 왔어요. 엄마, 이 아들이 드디어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억짜리 서울의 아파트로 말이오. 하하하. 그래? 그거 참 잘된 일이구나.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두면 떨어질 리도 없고 말이다. 근데 서울이면 금액이 꽤 비쌀 텐데 네가 그런 돈이 있니? 네? 그게, 뭐 아들 능력이 이 정도죠. 아들은 자금 출처에 대해 당황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며느리 카드값에 안절부절 못하던 아들이 한 달 만에 10억짜리 집을? 저는 어떤 불길한 징조를 느꼈어요. 제가 못 배운 여자라고 하지만 남편과 마트를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사업가입니다. 이런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딱 하나죠. 이놈이 마트 돈을 가로챘구나. 아들이 마트를 맡고 나서 재무기획과 자금을 담당했는데 얘가 오자마자 거래하던 세무사와 회계사를 자르고 새로운 곳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트의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이전에 일을 잘못해왔다고 지적하는 통에 아들 말을 믿고 넘어갔죠. 저는 마트 재무자료를 들고 원래 거래해왔던 회계사를 찾아갔어요. 그분은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로 우리 마트 사정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 회계사님, 오랜만입니다. 형수님 어서 오세요. 형님 그렇게 되시고 처음 뵙네요. 아드님이 우리에게 불만을 갖고 거래를 끊으신 뒤로는. 네, 저희가 결례가 많았죠. 노여움 푸시고 저 한번 도와주세요, 회계사님. 저는 재무자료를 보여주고 자금 흐름이 이상이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박 회계사님의 미간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재무자료는 전형적으로 횡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트의 자금, 회계는 아드님이 맡고 계신 건 맞죠? 그렇다면 아드님이 매달 2천만 원, 최근 들어서는 5천만 원까지
회사 돈에 횡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현금 흐름도 좋고 마트 자체는 수익 구조가 좋아졌는데 이 자금 누수가 있으니 이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트 상황은 악화될 겁니다. 형님이 계실 때는 투명하고 좋은 재무제표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지만 역시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착하고 성실하게 커온 줄 알았던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도둑놈이 되어버리다니. 아들의 심각한 범죄를 알아내고 말았고 이 아이를 내쳐야 하는가 심란한 마음에 마트를 가보았는데 영업이 끝날 시간인데도 1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의아한 마음으로 마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 사위였어요. 아니 자네 이 시간까지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장모님께서 어쩌다가 마트에 오셨어요. 요즘 납품 물건에 문제가 많아서 진열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검수하려고요. 그런데 요즘 잠이 잘 안 오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전 그동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들놈은 회사 돈이나 탐하고 있는데 우리 사위는 새벽까지 마트에 남아 일하다니. 내가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 아들한테 마트를 맡긴 뒤로 여러 곳에서 없던 문제가 펑펑 생겨나지 않는가. 게다가 난 오늘 아들이 마트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았어. 어찌 다른 사람 돈도 아니고 지아버지가 피땀 흘려가며 일군 마트 재산을 노린단 말이야.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이 말이야. 아니 근데 자네 내 말에 놀라지 않는가? 설마 알고 있었어? 사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장모님. 저 진작부터 처남이 한 일 알고 있었죠. 물건을 떼오는 업체를 바꿔서 질 나쁜 것을 싼 값에 들여놓고 마트 장부에는 비싼 가격으로 적어 남는 차액을 처남이 떼어 가져갔죠. 그런 업체 사장들은 옛날 관행대로 처남에게 뇌물과 술 접대를 해서 거래도 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원래 회계사와 세무사를 바로 바꾼 것을 보면 처남은 마트를 맡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횡령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입 맞춰서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도록 매달 얼마씩 돈을 빼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처남이 머리를 써서 완전 범죄처럼 하려 했지만 우리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직원들이나 제 눈에는 죄다 보입니다. 세상에 진짜 도둑놈은 내 새끼였다니. 내 평생의 자랑이었던 자식의 실체를 알고서 저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배신감에 몸살이 쳤어요. 그럼 왜 자네는 그동안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마트 지금 모두가 다 아는 망나니 아들을 앉혀놓은 날에 얼마나 바보 참치라고 이렇게 됐겠어. 내가 잘못이네. 다 내 잘못이야. 소중한 마트를 나 때문에 망칠 뻔했다고. 사위는 그런 저를 일으켜서 의자에 앉히고 물도 가져다 주었어요. 몸이 약하신데 이러시면 장모님도 잘못되실까봐 좀 무서워요.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장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으실 거고 그러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면 어떡해요. 장인어른 그렇게 가시고 저 그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멍청한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건 다 장인어른 덕분이에요. 그런 분을 잃고 나니 제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일을 악물고 마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망해가는 마트를 제 눈으로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 마트는 두 분의 청춘이, 평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제 과거와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처남이 어떻게 하든 제가 그 구멍을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 마트는 살아남을 테니까요. 아, 이제야 모든 상황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우리 마트의 수익이 좋아진 것은 아들놈 때문이 아니라 사위가 불철주야 노력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배움이 짧다고 은근히 무시했던 사위는 사실 거상의 기질을 갖춘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위의 듬직한 모습에서 우리 남편의 젊은 시절이 스쳐 보였어요. 언젠가 그가 떠나기 전 사위를 보며 나에게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구만. 상직인, 즉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거상 임상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는데 어디서 주워 듣긴 했어도 내 지금까지 장사해서 살다 보니 이 말만큼 맞는 것이 없는 거라. 지난번에 사위가 자기 점심시간인데 밥도 안 먹고 배달을 나가길래 물어봤지. 이봐 사위, 왜 밥도 거르고 최과장 구역에 배달을 나가는가? 최과장 아들이 유치원에서 하게 해야 한다는데 제가 대신 맡아줄 테니 거기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래도 귀한 내 아들 재롱잔치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1시간만 제가 대신해주면 아버지로서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저에게는 다른 날과 똑같은 점심시간이지만 그 형에게는 다시 없을 귀한 시간이니까 저는 나중에 먹으면 되지요. 그럼 저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트럭에 올라타는 사위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그랬어. 상즉인이네. 저게 바로 상즉인이야. 당신이 우리 사이가 가방끈이 짧다고 못 믿어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오. 그렇지만 말이오. 내가 만약 지금 사업을 누군가에게 물려준다며 저 철학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내 사이가 가장 적당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미 우리 바깥 양반은 알고 있던 겁니다. 우리 마트의 사장 자리에 오를 자가 누군지 말이에요. 남편의 뜻도 모르고 내 새끼라고 아들 허물까지 감싸면서 믿어온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미안하네 이서방. 내가 진즉 자네를 알아봐주고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참 죄가 많았네. 날 용서해주게나. 앞으로 우리 식자재 마트는 모두 자네에게 맡김세. 잘 좀 부탁하네. 저는 미안해서 사위에게 얼굴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위는 그런 저를 살포시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장모님. 믿어주신 만큼 저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날이 밝자 직원들이 출근한 시각에 저는 모두를 불러보았습니다. 단상에 서서 모든 직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니 모두 제 자식 같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이 마트 구석구석 저와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추한 사람이 될 테니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 10분 지났는데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놈이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하고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새옷마트의 직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장님이 작고하시고 나서 새로운 조부장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죠. 아마 여러분의 어려움이 더욱 컸을 거라는 점 저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릇도 부족하고 노쇠한 몸이라 이제 새로운 사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뛰어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마트를 아들에게 넘겨주려나 봐. 아유 큰일이네. 조똥뭉치의 거만한 놈이 사장이 되면 나 그 꼴 못 보겠는데 그만둬야 하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트를 이끌어갈 새 주인은 바로 이주영 부장, 아니 이주영 사장입니다. 예상과 달랐던지 제 발표를 들은 전 직원은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웅성거렸어요. 사장님이 정신 차리셨네. 그렇게 아들만 감싸시더니
갑자기 이 부장님한테? 역시 우리 사장님의 해안이 있으셨던 거야. 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딱 결정은 냉혹하고 이성적으로다가 아들이면 뭐해 개차반인걸. 발표에 놀란 아들은 제가 있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니요, 이거 무효예요. 뭔가 음모가 있지 않고서야 갑자기 매형한테 사장직을 물려주다니. 아유, 어제까지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음모는 너에게 있지 않았니? 우리 마트를 망하게 할 뻔한 인물과 우리 마트의 앞날을 논할 수야 없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내 덕분에 이 마트 매출과 수익이 늘었는데. 나 어제 박 회계사님 통해서 마트의 자금 흐름 조사하고 실체를 파악했다. 아무리 늙은 어미라지만 나 아직 사장이야. 회사 돈 횡령하고 부정한 업체랑 결탁해서 돈 뜯어내고 물건 품질과 고객 신뢰를 떨어뜨린 너 같은 놈. 널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 그나마 네가 내 자식이라 거기까진 가지 않은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세상 자기만 똑똑해서 모를 줄 알았나 보네. 우리들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이 마트 결국은 제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재산을 조금 일찍 당겨 쓴 것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들은 철면피가 되어 도리어 이렇게 반문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런, 내가 사장직을 찾고 있었지 누가 마트를 통째로 상속해준다던? 난 너같이 비도덕적인 놈에게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다. 너를 주느니 사회에 환원하고 말지. 아직도 네 죄를 깨닫지 못한 모양인데 아무래도 법적으로 횡령죄를 물어야 할지 오늘부터 고민 좀 해봐야겠다. 자숙하고 집으로 가 있어. 아들은 저의 냉정하고 단호한 말에 기세가 죽어서 조용히 그만두겠다는 말을 남기고 마트를 나갔습니다. 이후 온 직원들은 이 서방을 행단에 태워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이미 직원들은 알고 있던 겁니다. 진작부터 이 마트의 사장은 사위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난 뒤 매일 출근하던 마트를 그날 이후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면서 제 인생 처음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있으세요? 모든 직원 앞에서 제대로 창피당하고 바로 그날 자를 수가 있냐고요. 그게 다 우리 남편을 질투한 고무부랑 직원들이 한통속으로. 입 닥쳐라. 너는 네 남편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그 돈으로 사치하고 다녔던 게야? 그게 아내로서 할 짓이야?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 불호령을 듣고 기가 죽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계약금 1억 넣었는데 다 날리게 생겼다고요. 지금 집 전세금 일부도 빼서 넣은 거고 이사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이미 말해놨는데 그럼 제발 아파트만 어떻게 도와주세요. 네? 너희들이 벌인 짓이니 그건 니들이 알아서 책임질 일이다. 그리고 세훈아, 너 내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나니? 혹시 횡령죄로 고소할 거라는 말씀 설마 진심이세요? 그래 맞다. 내가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지 언제 안 하겠다고 그랬냐? 근데 지금 아파트 돈을 해결해달라고 며느리가 이 어미를 다그치고 있구나. 네가 볼 때는 어쨌으면 좋겠냐? 알겠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에게도 매형에게도.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 일을 감옥에 넣겠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설마 아니시죠? 애도 있는데 전까지 아빠로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아하니 고소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구나. 세훈아, 기억해라. 네가 가장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똑똑하고 현명한 아들로 키웠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네가 그것마트에 한 짓을 생각해보렴. 아버지 자신 그 무엇보다 아끼셨던 마트야. 그 마트를 아들인 네 손으로 망하게 할 뻔했어. 돌아가서 이제 니들 힘으로 살면서 생각해보렴. 그리고 마음 정리되면 그때 좋은 얼굴로 또 보자꾸나. 저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들 내외를 내보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학벌이 좋아서인지 몇 달 뒤에 어디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히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그런데 아파트 계약금을 날려서 원래 살고 있던 전셋집보다 더 열악한 집으로 이사가서 지낸다고 했죠. 그 이야기에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못난 아들이 어떻게 살건 모른 척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린 손자도 있는데 전과 같은 전셋집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줘야 할까요? 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셔요. 그리해 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제 손이 아파지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펜을 잡아보기는 평생 처음 있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참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